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37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위치 기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능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 기능이 일반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걸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LBS라고 보통 부르고요. Location Based Servi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차량용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LB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폰, 휴대폰 이런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뭔가 통신 장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GPS,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 그러니까 지도나 이런 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동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일단은 내 위치를 GPS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알아낸 위치를 그 다음에 지도에다 표시를 해야 내가 있는 위치가 도대체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것들 이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내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침반 같은 거를 지도에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보통 이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가 위험한 지역에 갔다라고 하면 그 위험적 반경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경고, 알람 또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치라고 했을 때는 보통 경위도 좌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GPS를 쓰니까 경위도 좌표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공처럼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근 그 공 위에 특정한 위치를 좌표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소, 내 위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그럴 때 주소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소 정보가 각각의 위치 정보, 그러니까 지구상의 위치 정보가 되겠죠. 그 경위도 좌표로 보통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경위도 좌표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거나 주소를 이용해서 경위도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LBS가 사용되는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사용될 때부터 이동하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길 찾기를 하고 이런 것들 했었고요. 자, 위치를 알아내는 거는 GPS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위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과 이 휴대폰 안에 GPS 칩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보통 레그 타임이라고 하는 지연 시간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위성이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 대, 네 대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알아내게 됩니다. 자, 뭐 일반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뭐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몇 가지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시스템 서비스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죠? 그 단말이 실행이 되면 이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휴대폰 안에서 이미 동작하고 있는 이미 만들어져서 동작하고 있는 객체를 시스템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시스템 객체는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텍스트 밑에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서 이걸 넘겨주면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객체를 참조를 하고 자, 이 시스템 서비스 객체는 우리가 new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이미 시스템에서 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참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로케이션 매니저 객체가 결국에는 GPS 칩에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나의 위치 정보에 대한 거를 컨트롤 해주고 나에게 알려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로케이션 매니저 객체가 나한테 위치를 알려줄 때 뭘로 알려주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정의되어 있어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나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위치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자, 위치 정보를 관리를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좀 넘겨주면 그 안에 경위도 좌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자, 내가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애에다가 자, 얘한테다가 위치 정보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요. 이 전달하는 게 보통 센서, 나중에 잠깐 볼 수 있겠지만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이 GPS 모듈이나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요청할 때마다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요청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뭐 1분 간격으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뭔가 호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죠. 우리가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등록하면 버튼이 눌렸을 때 리스너 안에 정의된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처럼, 그래서 리스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그때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위치 리스너 객체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위치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로케이션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위치 관리자를 써야 되겠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트에는 우리가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요. 퀵 스타트 화면에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는 my locatio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의 위치 값을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위도 값을 알아내기 위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패키지 네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org.androidtown.mylocation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my 빼고 .location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만들어 봅니다. 자, next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ext, 자, next,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자, 우리가 예전처럼 단말기는 실제 단말기로 연결을 했고요.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미 멀티미디어 때부터는 여러분이 실제 단말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SDK 매니저 안에서 각각의 모듈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 설치를 했고 언제 업데이트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이건 항상 감안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씩은 이게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책이 만들어졌을 때와 내가 지금 보는 때하고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글 자체가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activity main.xml에서 지금 또 렌더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쪽에 자, 이거를 API 2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버튼을 하나 화면에 추가를 하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다가 자, XY 좌표, 자, 경위도 좌표가 되겠죠. XY 좌표, 지금 안 나왔죠. 자, 이거 X 했다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XY 좌표를 화면상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텍스트 뷰 두 개를 추가를 해서 텍스트 뷰 하나만 추가할까요? 네, 그럼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해서 텍스트 뷰 하나에다가 X 좌표가 얼마, Y 좌표가 얼마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에다가 찍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위치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 위치 정보가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자,
자, 오래 걸렸죠? 자, 오래 걸렸습니다. 화면이 나왔고요.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항상 하듯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화면에 추가를 해보자. 자, 가운데 위쪽에다가 추가를 해보고요. 자, 이 버튼의 텍스트, 자, 오른쪽에 프로퍼티즈에서 텍스트는 자, 내 위치 확인하기라고 글자를 입력해주고요. 온 클릭에는 자, 온 항상 하듯이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자,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하고요.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없애줘도 되는데요. 자, 위치 좌표라고 하는 글자만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위치 좌표라고 하는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in activity.java 파일로 가서 이 안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버튼 클릭하는 거 public void on 버튼 1 clicked view v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위치를 확인하겠다. 자, 그러면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에 넣어 봅니다. 자, 직접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죠? 자, 우리가 시스템 서비스로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get 시스템 서비스 객체니까 get 시스템 서비스를 쓰고 자, 컨텍스트 점에서 보면 자,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리턴 된다고요? 자, 로케이션 매니저가 리턴 된다고요. 자, 이거를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자,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했을 때 다양한 객체의 타입으로 리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가 리턴될 수 있는 거죠.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캐스팅을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위 위치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매니저 객체가 있으면 이 매니저 객체한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자, 리퀘스트 자,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자, 나한테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는 자, 로케이션 매니저 점 해보면 여기에 자, GPS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패시브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자, GPS가 아니라 기지국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기지국은 오차가 굉장히 크죠. 심하면 지방에서는 뭐 한 5km, 10km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GPS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GPS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밑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min 타임이라고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min distance라고 하는 변수 이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미터가 뭐예요? listener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뭐냐? 위에다가 변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 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분 간격으로 또는 10초 간격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서 10초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float라고 해서 min distance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min distance는 내가 거리를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을 때 거리의 차이가 되겠죠. 자, 1m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됩니다. 0이라고 하면 얘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미터 뭐였어요? 리스너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리스너를 하나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정의를 해보죠. 자, 예를 들면 클래스라고 하고 자, my location listen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extens라고 하고 자, location listen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빨간 줄이가 있네요. 갖다 대면 자, 뭐가 있나요? 메소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없대요. 자, 이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generate라고 하고 implement 메소드 가보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메소드가 구현이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OK 눌러서 4개를 전부 다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여기는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빨간 줄 있네요. 자, 여기에 no interface expected here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extens가 아니군요. 그죠? listener 클래스가 아니라 자, location listener 클래스가 아니라 location listener interface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implement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에러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케이션 매니저가 위치 정보를 알려줄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면서 로케이션 객체를 던져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my location listener를 만약에 요 밑에 구현을 아직 안 했지만 구현했다고 치면 my location listener 책에서는 GPS listener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listener는 new 자, my location listener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자, 이 로케이션 매니저는 그 다음부터는 리스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위치 정보를 만약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치 정보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로케이션 객체 안에 자, 경위도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로케이션 점에서 자, get latitude라고 하는 게 있고요. latitude가 위도 값이 되겠죠. 위도라고 하면 xy라고 치면 y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얘는 더블 타입으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latitude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고 자, longitude라고 하면 location.get longitud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텍스트 뷰에다가 만약에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on create 안에서 일단 텍스트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뷰 자, 텍스트 뷰라고 하고 자, 이 텍스트 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r.id.textview가 되겠죠. 자, 텍스트를 캐스팅해서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 텍스트 뷰 객체를 참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set text 해주면서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자, 내 위치 정보가 되겠죠. 자, 위치 내 위치라고 하고 자, 첫 번째 latitude를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콤마 하고 그 다음에 longitude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뷰에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자, 이게 혹시나 텍스트 뷰가 리프레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 텍스트 뷰 점 invalidate라고 하면 얘가 다시 드로잉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텍스트 뷰에 뭔가 변경이 있으면 그걸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위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왜? 자,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자, 위치 관리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자, 리스너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한 게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매니페스트에다가 권한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GPS로만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내에 있으면 실내에서 확인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지국 기반으로 자, 우리 위치를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도 안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잡혔던 정보까지 한번 같이 넣어볼 겁니다.